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사실 모두 아마추어이고, 처음 아이의 입시를 겪는 것도 아마추어이고, 처음 큰 경쟁 앞에 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입시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고입, 대입, 입시 전략을 현장에서 깊이 있게 다뤄오신 분입니다. 모시기 힘들었고요. 외대부고, 북일고, 파인만, 아발론, 입학 담당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소장님 다 맡아오셨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관련 교육부 장관 표창과 전국 교육개발원 자문위원, 입학전형위원, 연수 지도 강사 이력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입시전략연구소 박지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좀 짧게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해보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시작한 건 2010년도에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그 학교에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근데 2010년도가 사실 우리나라 고입의 변경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0년 전까지는 사실 애들 다 시험 봐서 뽑았다가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 그래서 아이들 서류랑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대부고 입학 전형을 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었고, 이게 한 4년간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열심히 만들었더니, 다른 학교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 천안에 있는 한화에서 만든 북일고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네네. 교장 선생님이랑 밥 한번 먹고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 북일고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 1년 반 하다가 외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외고도 한번 겪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 경기 외고 여기 이제 입학 담당 한 1년간 해서 한 7년간 공교육에 있었고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7년간 이제 공교육이 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돈 좀 더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교육이 되게 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당에 있는 파인만 학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뭐 많이 아실 건데 그 파인만이 형제난이라고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이 초토화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압구정 총괄로 가서 압구정 이제 살리고 그 다음에 아발론 쪽에서 이제 같이 일해보자 해서 아발론 왔다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한 15년, 16년 고입일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멘트 이렇게 듣다가 이제 든 생각이 아이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의 이제 입시를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난감한?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게 이제 니체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니체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니체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처음이 이제 낙타의 단계. 그래서 뭔가 열심히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이라는 시점, 이때가 이제 낙타의 단계인 것 같고, 그게 한 30대까지 이제 낙타로 살다가 30이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좀 그 자기만의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의 단계. 그래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리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뭔가 재밌게 재미난 일들을 위한 그래서 처음이라서 힘들고 무서울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입시도 교육이에요. 실제 학교에서 이런 입시를 꾸려나가는 이 입시 시스템들을 만드는 사람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으면서 요강을 짜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입시도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이 입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즐겁고 재밌게 해 나간다면 이것도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학원의 난까지 알려주시고 사실 뭐 저희야 뭐 많은 걸 알려주면 알려주실수록 좋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소장님도 이제 지키시긴 하셔야 되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의 의견은 저희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가 미팅했을 때 그냥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하라, 진짜 괜찮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봉인 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외대부고부터 하실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외대부고 한번 박살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외대부고 입시 박살 내. 네, 박살 내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제일 오래 있었던 학교가 외대부고다 보니까 한 4년간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익숙해서 이 학교부터 좀 시작하면 일단 외대부고는 국내 이제 그 해외대학 진학반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외대부고도 해외대학 진학반이 있고 뭐 한국에서 해외대학 진학반이 있는 학교로 이제 유명한 게 외대부고, 뭐 민사고, 대원외고, 뭐 최근에 경기외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그 충남 삼성고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해외대학 진학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대학 진학반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개 파트예요. 그래서 AP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IB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AP 교육은 한국 시스템으로 말하면 선의수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수업들을 듣고 가면 해외 대학에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지켜봐 주겠다. 이게 AP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IB 시스템은 AP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고 IB는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건데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한국에서 네, IB. 이제 IB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하는데 이 2년의 시스템은 이제 요거를 이제 스위스 쪽에서 확인을 하는데 요거를 제대로 돌릴 정도가 되면 이 교육 과정을 돌릴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거야. 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이제 IB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요것도 뭐 이제 그 뭐였지? CC들마다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그래서 IB를 하면 유럽 쪽에 좀 더 유리하다. AP를 하면 미국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 않다는 표현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해외 대학 진학에 이제 도움이 좀 되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AP 교육 과정을 하죠. 그래서 해외 대학 진학반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 진학반이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인문 쪽이랑 자연 쪽이랑 이렇게 이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대부고나 뭐 하나고나 그 최상위권 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런 학교들이 되게 자율성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학교가 모든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가 하고 싶다면 학교가 모든 걸 다 해줄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수업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자녀분 다니시는데 그 중3이잖아요. 네. 보통 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몇 개나 돼요? 많지는 않은 거. 많지는 않죠. 한 10개? 될까요? 예체능이 제일 더 많은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되겠죠. 외대부고가 한 학기에 방과후 수업이 100개 이상 깔려요. 그리고 애들이 신청해서 실제 오픈되는 수업이 70몇 개가 오픈이 돼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아침에 8시부터인가 뭐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고도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후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외부 강사가 몇십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수업이 다 돌아가야 한 학기에 70개 이상의 수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동아리가 기본적으로 200개 이상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한 4-5명이 가서 동아리 만들어주세요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동아리 담당 개수가 기본 6, 7개예요. 애들이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책 선생님이 씩씩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지금도 계시는데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동아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강사 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동아리인데요? 그랬더니 활 쏘는 동아리예요. 근데 학교에 지금 활 쏘는 동아리가 5개가 있대요. 그래서 양궁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화살 다 있는데 요번에 애들이 신청한 게 국궁이에요. 한국 화살 작은 거. 근데 국궁 동아리가 없어서 국궁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구하러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가 아까 제가 200개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추산하는 게 200개예요. 왜냐면 애들이 수시로 만들다 보니까 200 몇십 개가 됐다가 190 몇 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지들끼리 만들었다가 해보다 재미없으면 버리고 또 만들고 이게 막 자유롭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아이들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만들어주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가 네 시간표를 짜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네가 1학년 때 들어가면 방과후 수업이 100개가 깔릴 거야. 이 중에 듣고 싶은 수업 선택하면 돼. 자, 동아리가 200개가 있어. 이 중에서 듣고 싶은 동아리들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가 요번 학기 해야 되는 게 그 책 읽는 프로그램 있어. 그 다음에 뭐 있어. 요거 몇 개 가지고 네 시간표를 네가 짜. 그래서 네가 방과후 수업을 7개, 10개를 들어도 되고 1개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다음에 동아리도 10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들이 되게 소수로 이루어져요. 왜냐면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이런 구조의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값 하네요. 돈값 해요. 사실 외대부고 좀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게 조금 비싸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한 학기로 따지면은 한 120 정도 들어요. 한 학기래 한 달에. 근데 이게 자 일단은 학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였지 기숙사비. 그 다음에 얘네가 하루 4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밤 10시 되면 애들이 되게 배고파요. 그래서 간식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루 4끼 나오는 거랑 뭐 그 기숙사도 얘네 2인 1실에다가 방 안에 그 화장실이랑 샤워장 다 있고 그 다음에 빨래도 얘네가 안 해요. 그 세탁실에 맡기면 세탁해서 리넨 서비라고 하죠. 개벼가지고 방까지 갖다 줘요. 그 다음에 청소도 얘들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저희 애도 이제 외고를 보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얘를 학원을 3개를 보내잖아요. 고등학교 학원 3개 보내면 150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고등학생을 학교를 보내면 얘가 거기서 먹고 자고까지 다 하는데 120에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애를 이제 그 외고를 보내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도 부모의 시간이 필요하고 애들도 애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주말에만 잠깐 보잖아. 한 일주일 안 보다가 보면 되게 애틋해. 그래서 그 애틋함에 그리고 애들 그때 나올 때 보면 군인 같아요. 이게 막 못 먹는 게 많으니까 학교 가면 안 먹이잖아. 탄산도 안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오늘은 뭐 떡볶이를 먹어야 되고 내일은 뭐 햄버거를 먹어야 돼. 이러고 한 이틀 좀 힘들만 하면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부모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기숙형 학교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저희 첫째 기숙사 보낸다고 할 때 얘는 아니다 막 그러더니 요즘은 그 얘기예요. 둘째도 기숙사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학원비 빼고 하면 사실은 크게 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차이 없다. 네, 많이 차이 없다. 근데 아까 들어봤을 때 잠깐 그런 이제 제공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그 돈이면 괜찮다. 그래도 비싸다. 싸진 않다. 네, 근데 그래도 학원비까지 따지면 난 해볼만 하다. 해볼 만하다.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동아리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 편의도 좋고 자 그럼 이 외대부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외대부고는 남녀를 안 나눠놓고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해외대학 진학반이랑 국내대학 진학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가 남학생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요즘 분위기가 이제 이거잖아요.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공부를 좀 하면은 보통 이제 자연계로 가서 또 성적이 잘 나오면 의대로 가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해외대학 진학반이랑 인문계로 가면 한 반이 35명인데 남학생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여고에 가까워요. 야. 그 다음에 자연계로 가야 이제 반반 갈린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그 자연계 확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명문고들 있잖아요. 명문고들 보면 사실은 뭐 11개 반 중에 뭐 10개 반이 자연계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명문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여기서 뭐 이쪽 동탄에서 만약 본다라고 하면 뭐 화성, 세마 뭐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거기 이렇게 뚝 열어보시면은 80% 90%가 자연과예요. 그러면 인문계가 거기 가서 학교 생활 하는가 되게 고민스러워져요. 왜냐면 인원이 적은데 거기 가서 애가 인문계로 활동을 하겠다. 친구가 없는데 자연계가 아닌데 그러면 애매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외고 국제고 같은 학교. 그러면은 여기는 공부를 하려는 인문계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고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세요. 이제 요즘 내신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반계고 중에서 인문계가 좀 많은 학교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자연계로 쏠리다 보니까 인문계가 많은 학교들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가면 안 된다는 학교 있잖아요. 저희 가면 이상한 애들 많아. 뭐 하는 그런 학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런 환경에서도 막 주변에서 애들이 전쟁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공부하면 뒤에서 애들이 욕을 해도 우리는 공부할 거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보통의 우리 집 애들도 그런 애가 아니라서 차마 거기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이렇게 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입 실적을 보면 외대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인원이 1년에 한 6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수시 정시 반반 해가지고 반반 한 30, 30? 뭐 이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한 3분의 1 아니네 4분의 1 정도는 서울대를 가네요. 그게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서울대가 원래는 한 90몇 명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60명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왜 빠졌냐? 네. 왜 빠졌냐면 이거 반대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 자연계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이 어디 가냐면 의대를 가요. 아하. 그래서 의대 인원이 지금 예전에 한 6, 70에서 지금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야. 그래서 의대가 늘어나고 인문계가 빠졌어요. 그러면 즉 서울대 가는 애들은 어디 애들이 가냐면 인문계에서 가요. 그러면 의대 메디컬계가 의대를 누가 가느냐 자연계에서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해외대학 진학반은 일단은 해외대학 진학반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합격자가 나오는 건 민사랑 외대부 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1년에 하버드에서 사실 한국 애들을 몇 명 뽑는 건 아니에요. 동양계를 몇 명 뽑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온 해가 이때까지 한 3명, 4명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 나오는데 하버드가 뭐 외대부에서는 1년에 한 명이 나오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 준비했던 애들 중에는 하버드 간 친구는 없고 예일 간 친구가 몇 명 있거든요. 지금 연락을 종종 하는데 그런 이제 실적이 나오고 해외대학 진학반에 가서도 국내대학 진학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나 연대 예전에 언더우드 학부, 언더우드 전공 이쪽에서는 해외대학을 가려는 애들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보통 해외대학 진학을 하고 국내대학 아까 이런 데 진학을 해요. 그래서 국내대학 먼저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일찍 끝내고 해외대학은 한 학기를 더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대학이 이제 나중에 합격자 결과 나오면 둘이 이렇게 비교해 보고 갈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서울대에서 빠져나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외대부가 좀 안 좋아해요. 외대부 국제 애들은. 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면 아이비리그를 붙어. 그러다 이것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서울대는 뽑아놨는데 한 학기 지나면 남는 애가 몇 명 없어. 이런 느낌이 있고 연대는 그중에 붙는 애들이 그 뭐지 학교에 남는 애들이 꽤 있어. 근데 연대는 되게 좋아요. 외대부 국제들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북일고 예전에 국제가 좀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쪽에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많이 가는 애들이 이제 인문 트랙 애들이 많이 가는데 네. 한 반에 35명이나 한 15명 정도 서울대를 써요. 그리고 반에서 한 10명 정도 서울대 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반에서 중하위권 하면 고대 정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반에서 이제 바닥을 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애들은 2대 정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을 깔아도 2대를 간다. 그럼요. 야 이게 안 보내면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뭐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와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살기는 해요. 힘들게 살기는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분당에서 입시 준비를 했던 여학생이 셋이 있었는데 한 반이 근데 얘네 셋 다 외대북을 갔어요. 갔고 지금 하나는 서울대를 갔고 하나는 연대를 갔고 하나는 저기 뭐지 고대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근데 맨날 그 연대 앞에서 만나가지고 술 먹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대학까지 갔으면 그 니네들끼리 좀 니네 학교 애들이랑 놀아야지 왜 니네끼리 놀아라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열심히 사는 애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특히 여학생들은 그 통곡의 방이라고 하는데 기숙사 방에서 과자 파티를 많이 해요. 지들끼리. 저녁에 이제 과자 파티를 하다가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맨날 그러고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난 그렇게 3년을 살면 애들이 전우애가 생겨요.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전우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대학 가서도 지들끼리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걸 같이 겪었던 친구다 보니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지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평생 친구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긴 한데 학교 생활 3년은 지랄 맞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부산에 설명회를 갔는데 저기 이제 해외대학 걔도 아이비리그 합격하는데 이렇게 왔는데 걔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 아이비리그까지 미국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많은 걸 배웠고 가장 성장했던 시점인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걔 군대 이제 가려고 들어온 거였는데 야 군대 갔다 왔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매력 있지만 쉽지 않은 학교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인문계까지 저 계속 할 거예요. 방금 들으면서 이제 통곡의 방 얘기하셨잖아요. 통곡의 방 결국에 울고 나는 안 된다 해단
그러고 서울대, 연대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 2등급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 대부분 어머님들도 3, 4, 5, 6등급이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 되게 기만했다. 네, 계속 나가시죠. 예. 자, 지금 이제 제가 인문계까지 했고 네, 이제 네. 자연계로 가면 자연계는 의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네. 의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빅5 의대라고 하죠.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울대. 네. 여기가 이제 서울의 대형 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성대 의대가 수원에 있는데 성대 의대 합격하면 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 가서 공부를 하죠. 울산대 의대 합격하면 울산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의 아산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그쵸,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대 의대 그 얘기가 많았죠. 니네는 울산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울산에다 하루도 안 보내네? 뭐 해가지고 이제 1년 여기서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1등 하면 서울대 의대를 써요. 아. 반에서 2등을 하면 연대 의대를 써요. 반에서 3등 하면 남은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4등 하면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예전에 9등급 체제에서 한 4등급 대 애들까지 이제 정시까지 포함해서 보면 저기 가천대 의대 여기를 가요. 그리고 얘들이 가는 의대는 가천대 의대가 거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전철이 다니는 의대까지만 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철 안 다니는 의대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오늘 논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편하게 얘기하다 했는데 저보다 너- 더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왜 사실인데 뭐 아니 다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그 다음에 네 그럼요. 뭐였더라? 전철이 다니지 않는 의대는 의대가 아니다. 내가 좀 과했다. 과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재수해서 지방대 의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보냈던 애 중에 남학생인데 애가 너무 그 남자 중3은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걔가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남자 중3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걔 멱살을 한번 잡을 뻔했어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럴 정도의 애였는데 걔가 외대부고 가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안 산 것 같아. 그래서 걔 SNS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막 봉지 뒤집어 쓰고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와 진짜 내가 보내놨지만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애였는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고대 공대 합격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지금 충남의대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의대 중경대- 아니잖아요. 지하철 안 다니. 그러니까 네. 거기 갔더라고요. 걔가 걔 재수하면서 내가 통화를 했다가 야, 그러니까 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네. 이게 상처를 받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저도 중3 때 걔 가르치면서 야, 넌 자기 치유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넌 늦겠지만 어디든 갈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간다. 넌 했던 애인데 정말 자기 길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대학 실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